네, 윤석열 대통령이 네, 대통령실 개편과 이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죠. 준비하고 있다. 검증하고 있다. 다만 언제 할지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. 그 후에 지금 뭐 여의도 정치판에 수많은 그 개각 예상 명단들이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별로 근거들이 없어요. 그냥 희망사항들을 써놓은 것도 있고 장관 되고 싶은 쪽에서 자가발전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또 일부러 그 찌라시에 이름을 올려서 정보제 이름을 올려서 경쟁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중적 플레이, 음흉한 정보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다음 달 개각을 한다는 뭐 대다수 언론이 지금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.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TV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그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동안 이제 준비를 시켰으니까 개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4+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검토하라.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그러면서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. 개각 따로 개혁 따로 있는 게 아니다. 4+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잘 발굴하라.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. 자,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. 임기 절반을 지나서,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대통령 취임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후반기 임기를 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통령은 개각은 곧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. 자, 그러면 집권 후반기 국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권이 전부 다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,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겁이 나서 표 떨어질까 봐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,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4+1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국회의 도움 없이. 도움은커녕 수많은 태클과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앞으로 2년 반 동안 강력하게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?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,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도움은커녕 온갖 방해와 발목 잡기를 뿌리치고 그걸 넘어서서 4+1 개혁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그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확보해야 됩니까? 그 개혁의 동력은 국민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국민의 강력한 지지로 입법부의 반대, 종북 주사파들의 저항에, 그리고 개혁을 저항하는 이 온갖 기득권 카르텔과 싸워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번 개각은 바로 그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자, 2년 반 전, 또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상황을
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라고는 전혀 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.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있습니까? 당은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았잖아요.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에 무슨 도움을 줬어요? 발목이나 잡고 가출이나 했지. 정치권에 기왕에 나 선수다, 나 책사다라고 했던 자들 중에 제대로 도움 준 사람이 있습니까? 김종인이부터. 김종인이부터 선거 한참 하다가 캠프를 해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탕이나 쳤지 뭘 도움 준 거 있냐고요.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결국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대통령 캠프에 모였던 그 몇 사람이 당의 온갖 걸추장스러운 방해, 저항을 무릅쓰고 뚫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. 앞으로 나는 2년 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정부 개편보다 총리 이하 장관들의 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을 진용을 제대로 갖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회 입법부로부터의 지원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지원은커녕 방해만 안 해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이 믿을 건 국민밖에 없고 그 국민의 개혁 동력을 끌어내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만나야 돼요. 지난 7일의 기자회견처럼 또 이미 수십 차례 한 민생 토론회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만나야 돼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혁의 엔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개혁호를 앞으로 이끌어갈 팀이 누구냐? 대통령실 아닙니까?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폭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이에요. 진짜 대통령과 모든 걸 함께 하겠다. 뭐 이른바 순장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진짜 개혁에 대통령과 함께 뛰어들겠다. 국민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같이 뛰어들겠다. 그 하는 결기를 가진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진 경륜 있고 연륜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전면 포진을 해야 됩니다.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당을 믿겠습니까? 무슨 더 내각을 믿겠습니까? 대통령 하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대통령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포진했다. 그것으로 자유파 국민들을 이끌어내고 대선 때 48%라고 하는 그 선거 동맹을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돌격형, 전투형, 전략형 대통령실 개편이 필요하다. 그것이 우선이다. 그리고 그 흐름에서 4대 개혁을 직접 챙기고 추진하고 그 4대 개혁에 몸을 던질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. 그런데 이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냐? 대선 승리 때의 48%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것을 정무적인 목표로 해서 구성돼야 된다.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할 때 50%, 60%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,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1차적인 지지율 목표는 2년 반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48%다. 그걸로 이기지 않았냐.
그 48% 지지율만 복원시키면 무적이 된다. 그 48% 지지율 복원의 비밀이 간단하다. 영남권과 자유우파가 똘똘 뭉쳤다 그때. 영남권과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는 걸 보고 일부 중도층이 가세했다. 그러니 이번 개편에도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에 있어서도 영남권과 보수, 광화문 애국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할 그런 인물들을 대통령실과 개각에 전면 전진 배치해야 한다. 대선 치르듯이 해야 한다.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고 정말 이번엔 뭐 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기운이 넘치면 중도층이 자연스럽게 합세하게 된다. 이래야 윤석열 표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 단칼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사건건 발목 잡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사법적 응징을 할 수 있고 뒤에서 대통령 부부나 맨날 비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죽으면 그 다음은 내가 차기 대통령이야 꿈꾸던 이 한동훈 똘마니 일당들을 척결해버릴 수가 있다.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을 대선 판 짜듯이 하자. 그때 누가 있었냐?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몇 사람이 대선 치르지 않았냐? 그걸 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윤석열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냐? 그 구도를 다시 재현하면 된다. 네. 개각은 자유파의 진영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. 대선 치르듯이 해야 한다. 대선 승리의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그런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으로 가야 한다.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.